현대차 우선주, 우선주나 EUV 같은 거 있잖아요. EUV 같은 그 종목은 지금 88,300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올해 예상 배당 금액이 5,000원 아닙니까? 자, 그럼 나눠보면요, 시가 배당률이 5.7%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어제요, 현대차가 22년 CEO 인베스트 데이라고 그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로드 투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어떤 전동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내용으로요, 어제 발표를 좀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증권사들은요, 조금 미지근한 그 정도의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IBK 투자증권인데요,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어제 그 CEO 인베스트 데이는 온도차가 있었던 EV 전략 발표였다. 자, 전기차 판매 목표를 26년도 84만 대, 판매 비중 17%고요. 즉 전체 판매 비중의 17%라는 거겠죠. 그리고 30년도에 187만 대, 그래서 36% 정도로 상향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30년까지 총 99.5조를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전동화 부분에 19.4조를 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전기차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기대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지 내에서 그 무조건 자동차든 반도체를 만들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현지에서 만들어낸 그 차일 경우에는, 즉 그 노동자들이 그곳에 있는 현지 직원에 의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고요. 단 유럽의 체코 공장 내연기관 비중은 줄이고 EV 생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좀 있었다고 하네요. 배터리 확보 및 LFP 배터리 소싱 다변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간단히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LFP라는 거는요, 이 L이 리튬입니다. 리튬. 그리고 F가 그 철이죠. Fe, 철. 그리고 P가 인입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자, 요게 그 예전 2018년도, 2018년도까지는요, 요 LFP 배터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요게 굉장히 리튬이 굉장히 많이 비싸잖아요. 자, 그런데 요 부분이 그 Fe라는, 즉 철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인산이라는 부분이요, 매장량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3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가격이 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3원계 배터리의 장점은 이 LFP보다 그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 장기간을 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안정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 거예요. 즉 화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 테슬라 있죠? 테슬라는 모든 차종에 이 LFP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의 CATL하고 BYD 있죠? 거기에서는 이미 이 LFP 이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도 굉장히 서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LFP 배터리를요, 거의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온, 지금 SK 그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LG 엔솔 역시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FP 부분은 그 예전에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문제였지만요, 그 기술 발전, 즉 거기에서 말하는 셀 투 팩, 즉 패킹을 나눴던 방법이겠죠. 자, 이 부분의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지됨에 따라 그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셀 투 팩이라는 부분을 그
개발을 계속 발전을 시켜갖고요. 이 LFP 부분을 채택을 하겠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엔 이제까지는 그 우리나라 기업에서만 배터리를 받아오다가 이제는 배터리 공급을 좀 다중화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 보면요. 이 배터리 확보 및 LFP 배터리를 소싱을 다변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을 30%로 구체적으로 좀 변화를 시켰는데, 자, 이 OTA, 이게 오버 더 에어라고 해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을 그 얘기하는 부분이 OTA인데요. 이것을 업데이트로 해서 미래 신기능을 확장을 하겠고, 그리고 GV60의 제어기의 OTA 업데이트를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 올해 말부터는 모든 신차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25년도까지는 23개 차종에 탑재를 해서 현대차 17개, 그리고 제네시스 6개 종의 모든 것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0년도까지는요, 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요, 여러 가지 다각화로 봐서요, 즉 운송, 그리고 물류, 특히 물류도 로봇 딜리버리니까 로봇 배송이겠죠. 예, 이런 거. 그리고 차량 구독 서비스, 구독 아시죠?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렌탈 같은 그런 비슷한 건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는 이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 제네시스 부분에. 그리고 개인화 컨텐츠, 그리고 EV 충전, 차량 원격 관리, 결제, 보험, 리스, 정비, 광고, 쇼핑,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매출을 30%로 달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영업이익률을 30년도에는요, 10% 이상을 목표로 갖고 있는데, 작년까지가 5.7%였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25년도에 8% 정도를 맞추고, 그리고 5년 후인 30년에는 10%를 갖고 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그 IBK에서는요, 뭐 불가능하지 않은 숫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이미 2자리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문제는 언제, 빠른 속도가 문제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그 금융회사인, 그 증권회사인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자, 28만 원을 유지를 했는데요. 자, 앞에 발표 내용에 대한 거는 똑같은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이번 내용으로 주가 모멘텀 영향은 없을 듯하다. 단, 패스트 팔로워로서 역량은 잘 구축하고 있다. 자, 구축 좀 잘못 썼네요. 자, 향후 주가는 14개월 만에 상향된 이번 계획들이 실행 여부가 관건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러시아 제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노출되었으나 현재 높은 가격에서 계약된 대기 수요들이 많아서 하반기 정상화 과정에서는 큰 폭의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자, 1월 달 실적이 28만 2,204대, 국내가 46,000, 해외가 23만 5천.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작년 대비 마이너스 12.1%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주가가 계속 비실비실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월 판매 실적은 그나마 좀 굉장히 나아진 것 같아요. 자, 30만 대를 넘었고요. 국내도 올랐고 해외도 이만큼 25만 2천 대 이상으로 나왔는데요. 작년 대비 1.4%, 기아차는 보통 4% 정도가 더 업이 됐더라고요. 자, 이유는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유연하게 배분을 조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반도체 부분을.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아이오닉 5, 캐스터가 아니고 캐스퍼, 스타리아, GV60 같은 신차 효과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현대차의 가장 요즘 최악의 문제가 어제까지도 빠져다가 오늘은 좀 많이 좀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 러시아 문제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의 그 지금 판매 신차 5대 중 한 대가 현대차와 기아차라는 겁니다. 즉 러시아에서는 1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스위프트라는 어떤 그 금융 제재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은행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수출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뭐 부품 부분에서도 부품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막히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금 결제도 안 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증권에서는 최대 2천억 정도가 손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매출에는 그 현대차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인데요. 일단은 손실은 분명 2천억 이상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나왔죠. 러시아 현지 공장인 23만 대를 생산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공장을 3월 5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4% 이상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뭐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래도 이번 기회에 조금 반등을 좀 해주고 좀 추세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요. 자, 지금 오늘 가격으로요. 그 현대차는 이렇지만 현대차 우선주, 우선주나 EUV 같은 거 있잖아요. EUV 같은 그 종목은 지금 88,300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올해 예상 배당 금액이 5,000원 아닙니까? 자, 그럼 나눠보면요. 시가 배당률이 5.7% 정도가 됩니다. 아이고, 야, 현대차 우선주를 사면 은행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매력적인 어떤 종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배당주 하면은 은행주 아니면은 뭐 KTNG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KTNG 같은 경우가 6% 정도가 나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5.7%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싸도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차가 좀 전차 군단이 올라줘야 전체 그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좀 빨리 올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